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리치걸스의 김희정님 모시고 또 오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사실 우리, 그동안은 우리 리치걸스님하고 제가 주로 얘기하는 입장이었는데 요 코너만큼은 또 우리 리치걸스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날그날의 중요한 또 핫했던 섹터들 또 알아보고요. 도대체 왜 올라가는가? 왜 좋은가?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마지막에는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은 또 없을지 종목까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되셨죠? 네, 인사부터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새로운 얼굴이죠. 리치걸스에 새롭게 합류하게 된 김희정입니다. 네, 앞으로는 제가 이제 오늘 핫한 이슈와 그리고 추천 종목까지도 소개하는 시간 마련하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이 7월 4일입니다. 7월 4일 장이 마감이 됐는데 가장 좀 관심 있게 본 섹터들 하나씩 알려볼까요? 네, 먼저 오늘 삼성전자가 좀 핫했죠. 반도체주가 오늘 핫했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새로운 이슈가 있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CXL 양산용 검사 장비를 도입한다는 소식을 하면서 관련주가 다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에 있는 삼성전자는 원래 그렇게 많이 상승을 하지 않는 종목인데 오늘 3.5% 넘게 상승을 했어요. 네, 구체적으로 내용 보시면 삼성전자가 차세대 메모리 솔루션인 CXL, 즉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양산 준비를 본격화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요 장비 협력사로부터 CXL 양산용 검사 장비를 수급해서 3분기 중으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삼성전자의 주 협력사는 엑시콘과 네오셈 이렇게 있는데 이들과 테스트 장비 공급을 계속해서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관련주들도 같이 강세를 잘 나타냈겠네요. 네, 네오셈도 오늘 한 6% 가까이 올랐고 엑시콘도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삼성전자의 이러한 행보가 네. 앞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두 종목의 좀 추후적인 부분에서도 플러스 요인이 많이 될까요? 네, 그쵸. 아무래도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가 엑시콘이랑 네오셈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탄력을 받아서 이들 종목까지 급등하는 이런 양상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되고요. 네. 또 삼성전자가 이제 장비 평가를 나서서 빠르면 올해 4분기 중에 CXL 메모리를 양산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삼성전자의 좀 해프닝이라고 해야 될지 좀 일이 있었어요. 아침 장 시작 직전에 모 언론사에서 정말 뭐 메이저도 아닌 이상한 언론사에서 모 기자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통과를 했다, 테스트에 통과를 했다라는 단독 이렇게 붙여가지고 기사를 내보냈어요. 네, 실제는 참 좋았을 텐데. 그게 그래서 삼성전자가 3% 막 이렇게 아침부터 초강세였고, 그 반면에 1등 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네. 그죠? HBM3 이 1등 자리를 갖고 있었던 SK 하이닉스는 주가가 쭉 밀리는 상황이 나타났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 아니야가 나온 거예요. 여러 다른 언론사들에서 이거 어디서 이렇게 헛소리를 했다. 근데 그거 아니다. 삼성전자 측에서도 이거 아직 아니라고 했다. 그러니까 또 SK하이닉스가 쭉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상승폭을 반납했으나,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는 다시 그 상황과 극복을 하고 올라가는 상황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마도 방금 얘기해 주신 CXL 관련된 상황일 수도 있겠고, 내일 아침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나 엔비디아가 아니어도 나 실적 좋아. 그러면 이제 오늘 상승이 또 납득이 되는 그런 상황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CXL, 반도체들 상당히 괜찮았는데, 네. 반도체 알아봤고, 우리 두 번째 얘기해 볼 섹터는 또 어떤 sek터 얘기해 볼까요? 네, 이번 또 가져온 종목은 바로 은행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이제 정부가 밸류업 당근책이라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또 발표를 하면서 오늘 금융주도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네, 일단은 정부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 즉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뒷받침할 세제 인센티브가 오늘 또 베일을 벗었습니다. 네, 재계에서 기대하던 법인세와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 지원 방안이 담겼는데요.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늘릴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경영권 프리미엄을 적용했던 최대주주 할증평가도 31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또 소액주주에게 매겨지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를 하고 세율도 기존 14%에서 5%로 낮춘다는 전망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밸류업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도 낼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상속세 지원에는 아직 좀 부족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특히 재계에는 상속세율 인하 등 핵심 내용이 빠졌다면서 아쉬움을 표했는데요. 7월 말 정부가 내놓을 세법 개정안에 계속해서 시선이 이렇게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밸류업 모범 기업에다가 네. 법인세 공제, 배당 소득 분리과세 등등 당근책이 드디어 이제 베일을 벗었다. 근데 사실 요것도 이슈가 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7월 달 들어오면서요. 저도 이제 제가 매일 공개 방송을 하니까 방송할 때 내수주 1등이 뭔지 아세요? 은행주인가요? 그렇죠. 은행은 국내 중심으로 산업이 돌아가죠. 네. 대선 토론에서 바이든이 지금 인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려감들이 그대로 표출이 되고 트럼프가 이거 아무래도 지지율이 확실히 올랐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 국민 어떤 여론조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70% 이상이 바이든을 민주당 후보에서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을 내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당연히 관세 높이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 국가들한테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수출주가 좀 주춤해질 수 있는. 그 다음에 분담금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어쨌든 우리로서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될 거야. 이런 우려감들이 있어서 수출주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들을 그 TV 토론 직후 다음날 이렇게 우리의 흔들림이 좀 있었었죠. 자동차 이런 게 많이 밀렸어요. 네. 그러나 다시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데 그렇다면 반대로 내수주가 어차피 주가가 다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수출주 빠지면 내수주 올라갈 테니까 그 내수주가 괜찮겠다 해서 저도 화요일날 자 여러분들 내수주를 좀 비중을 확대를 좀 하세요 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은행이 역시나 지금 계속해서 3년 연속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밸류업 요 이슈에다가 그런 이슈까지 같이 더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자, 우리 세 번째 알아볼까요? 네, 세 번째는 바로 테슬라 관련 종목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테슬라 관련 이슈도 어제 간밤에 있었죠. 네, 요즘에 테슬라 주가가 네. 급등 수준이에요. 네. 전성기 때처럼 가요. 네, 지금 3거래일 연속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10% 올랐고 오늘은 6.5% 오르면서 되게 계속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뉴욕 시장에서 고용 지표의 부진에 따라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속되는 이런 영향도 있고요. 또 최근에 테슬라의 2분기 차량 인도량이 개선되었다는 발표도 나오면서 해당 주가가 이렇게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관련해서 월가에서는 연이은 목표 주가 상향 조정 소식을 이렇게 내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테슬라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근 테슬라의 2분기 인도량 보시면 총 44만 3,956대로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상회했고요. 또 1분기에 비해서도 14.8%나 상승했습니다. 상반기 판매량은 91만 대를 돌파하면서 경쟁업체인 중국 비아디를 크게 앞지르기도 했습니다. 이에 월가에서는 테슬라 목표 주가를 300달러대로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고요. 특히나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는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를 하고 목표 주가를 310달러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테슬라 정말 다시 한번 전성기를 가는가. 그리고 국내 투자자분들도 해외 주식을 할 때 거의 테슬라 한 종목 정도는 갖고 계시는 엔비디아도 많이 인기가 있고 애플도 인기가 많은데 테슬라가 가장 인기가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숨 좀 돌리시겠어요. 그동안 주가가 많이 안 좋았던 구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거의 테슬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많아요. 가슬라 이렇게 하면서 반드시 올라올 것이다. 되게 똑똑한 투자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테슬라에. 똑심으로 일단 이겨내고 계신 것 같은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분들이
해외 투자, 해외 주식에서, 미국 주식에서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어오면 그 역시도 외화벌이 아니겠어요? 그쵸, 그쵸. 네. 그리고 최근에 엔비디아가 조금 낙폭을 이렇게 확대를 하고 있고 좀 차익 실현 이런 매물이 나오는 것 같은데 테슬라에서만큼이라도 조금 이렇게 이익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테슬라 강세에 힘입어서 오늘 국내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테마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첨보랑 신선 ST, PI 첨단 소재 그리고 사막 콘덴서 등의 종목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자, 사실 자동차, 2차 전지, 2차 전지가 어찌 보면 지금 7월달, 그러니까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지금 넘어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많이 올랐던 섹터들, 화장품, 그 다음에 음식료, 전력주, 이런 것들로 크게 올랐던 섹터나 그런 종목군들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들이 있어요. 네. 조금 전부터 그게 나오기 시작했고, 반면에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가 2차 전지가 되고 있지 않나. 전기차가 그동안 좀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테슬라가 살아난다고 하면 네. 전기차 관련주는 좀 볼만하겠어요. 그죠? 네, 그쵸. 앞으로도 이제 테슬라의 이렇게 상승이 함에 따라서 이제 국내 전기차 관련 주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섹터 정도를 알아봤습니다. 삼성전자 중심으로 한 반도체, 그리고 이제 내수주 중심, 우리 밸류업 프로그램이 배를 벗었다 해서 은행주, 보험, 증권 이렇게 묶어서 금융주 섹터. 자, 그리고 테슬라, 이 뭔가가 미국에서 중심을 잡아주면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급 효과가 있죠. 자, 전기차라고 봐야 될까요? 자, 어떤 섹터에서 가장 관심 있게 지금 볼 수 있는 종목 하나를 좀 우리가 찍어본다면 어떤 거 볼까요? 네, 저는 이제 콘덴서 관련된 종목을 조금 추천을 드리려고 해요. 콘덴서가 이제 반도체에도 쓰이고 또 전기차에도 쓰이고 다양한 기기에 쓰이기 때문에 이 관련주를 좀 제시를 해드리면은 되게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바로 제가 좀 전에 소개한 종목들 중에서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정답은 사막 콘덴서입니다. 사막 콘덴서. 네. 내용을 한번 어떤 기업이고 어떤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사막 콘덴서는 MLCC라고 하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랑 DCLC라고 부르는 전력 변화 콘덴서를 중점적으로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콘덴서를 판매하는 사막 콘덴서가 왜 유망한 종목일까요? 먼저 사막 콘덴서가 판매하고 있는 MLCC는 전자회로에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고 필요한 만큼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즉 반도체에 전기를 일정하게 공급하는 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MLCC는 다양한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필수적인 부품이면서 또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자동차, 의료기기 등 다양한 이런 기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MLCC를 주력 제품으로 판매하는 사막 콘덴서가 최근 AI 열풍과 테슬라 전기차의 강세로 수요 증가 기대감에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사막 콘덴서의 또 다른 판매 제품인 DCLC도 전기차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사막 콘덴서는 현대차의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사용되는 DCLC를 독점 공급 업체로도 선정되었습니다. 차량용 전자시장의 빠른 성장과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는 사막 콘덴서 DCLC 사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MLCC 매출 확대가 기대되는 가운데 DCLC 매출의 본격적인 상승 흐름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막 콘덴서는 1분기에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내놓았는데요. 매출액은 73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71억 원으로 9% 늘었습니다. 또 시장은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에 비해 상승한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동안 이렇게 단기 업황이 양호했던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성장이 더욱 부각되는 사막 콘덴서 시청자 여러분 모두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과연 여기에서 어떤 여러 가지 효과들이 좀 잘 어우러지면 좋을 수도 있겠는데 전기차 시대가 더 커질 수밖에는 없어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인프라가 얼마나 또 부족해지는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이거 하다 보니까 불편해? 어떤 게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 하는 등등등의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얼리 어댑터 이런 사람들은 일찍 나 전기차 한번 타봐야지 하는 사람들 수요들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네. 실생활에서 야 전기차 타볼만 하니까 좋더라. 우리 집도 뭐 충전된다. 뭐 등등등 우리 집 근처에 대형마트 가니까 충전 자리가 맨날 비어 있더라. 나는 그러면 전기차 써도 되겠다. 등등등. 예, 그렇죠.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도 어쨌든 아직까지는 또 가능하니까 아마도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 될수록 사막 콘덴서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얼마 정도까지 이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그래도 유망하게 보신다고 했으니 네. 그래도 사막 콘덴서의 앞으로 한 이 정도의 흐름 예상해 본다라면 일단은 현재 오늘 주가가 43,450원인데요. 저는 이제 월봉으로 보면은 예전에 고점이 한 8만 원을 넘어간 적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저는 일단은 지금 43,450원이니까 6만 원까지 일단은 1차적인 목표로 좀 제시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현재가는 43,450원인데 물론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건 이제 그때쯤 가서 네. 이제 우리의 목표치가 넘어간 다음에 한번 다시 다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한 5만 원만 넘어가도 좋고 6만 원 가면 더 좋고 또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7월 4일 시장에 대해서 최근 뭐 어차피 상반기, 하반기 넘어오는 또 7월의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고요. 앞으로 우리 화요일과 목요일 여러분들께 지금 현재 시장에서 중심이 되는 섹터와 종목들 소개를 좀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리치걸스의 김희정 님이셨습니다. 네, 저도 이제 오늘 좀 마지막 인사를 지금 또 해볼게요. 네. 네. 제가 오늘 처음으로 방송을 해서 아직 조금 준비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오늘 첫 방송을 같이 해서 너무 재밌었고, 앞으로는 조금 더 알차게 내용을 준비하고, 또 더 유망한 추천 종목도 준비를 해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들 많이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행보를 더 기대해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